그야말로 상담계의 대모세요. 장성숙 교수님.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만나보신 걸까요? 한 10,000명 가까이, 한 10만 회 정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좀 걸러라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이제 그 악전고투하고 살아나온 사람들은 많이 피곤하지요. 그 자기의 어떤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면은 이 뒤통수 맞는 일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40년. 예.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만나보신 걸까요? 한 10,000명 가까이, 한 10만 회 정도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 정도로 상담을 하셨으면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을 탁 보면 앱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하는 게 좀 빠른 편이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탁 보시면 뭐부터 보게 됩니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심리 상담가니까 이분의 마음이 좀 평정한가 아니면 화가 많은가 뭐 이제 그런 걸 주로 보죠. 정신건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화를 다루는 거거든요. 화가 많이 차 있으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이게 마련이에요. 인생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전, 중, 후반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복잡하기 때문인지 준비하는 기간이 아주 길어요. 또 현대 사회에 와서 배울 게 많기 때문인지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하고서도 뭐 이것저것 자격증 딴다고 이제 법석을 대니까 한 30 전후로까지를 이 배움의 시기로 우리가 보고 이제 30세에서부터 한 60살, 60세까지는 이제 아주 왕성하게 그 사회 활동을 하는 중반부로 여기죠.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 즉 퇴임을 할 즈음부터는 이제 진짜 자기를 위한 삶의 시간이 아닐까. 그때 이제 그동안 밀쳐두었던 하고 싶은 거를 한다든가 의미 있는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이때를 어떻게 풍요롭게 지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요즘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통틀어서 가족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우리 삶에서 행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름 아닌 가족관계라고 믿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이건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잘 꾸려나갔다. 이런 반증이기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뭐 무시당했다고 뭐 표현한다든지 뭐 상대방의 약점을 탁 건든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책에 써 있던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뭐 경우에 이제 국한돼서 있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꺼리게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이렇게 이제 욕심이 과하다든가 또는 화를 잘 낸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척하는 교만심이 많다든가 이제 이럴 때는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욕심 또는 분노 조절 또 이 교만을 좀 절제하는 것 이런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본이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자기 약점을 너무 쉽게 노출하는 거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는 참 무례한 짓이고 또 뭐 그게 아니라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소소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불유쾌하게 하니까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지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데 혹시 이런 사람은 좀 걸러라 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이제 깍박하게 그 악전고투하고 살아나온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 화를 많이 내거나
모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피곤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네들을 조금 가까이 안 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연이면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만나더라도 예. 되도록이면 상종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친절하더라도 이 대상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 도구화로 삼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면은 뒤통수 맞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대상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도구화하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안전하지 싶어요.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텐데 예.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그 욕구, 내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돌하는 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이나 내 바램 이런 거를 비워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대든 아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 또 저러는구나 하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대방만 탓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그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내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내가 그런 상황에서 바로 평정심을 유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회복 탄력성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던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치열한 경쟁 상태잖아요. 예. 나하고 동기인데 예. 그 친구가 먼저 진급을 했다든지 나하고 동기인데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아서 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만 보너스를 받고 칭찬을 듣는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또 내 마음을 다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감 운운해요. 예, 자존감 타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뭐 비교를 하든 과시를 하든 그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죠.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서로 정말 진흙탕에 군 굴르는 격이 되니까 그럴수록 냉정하게 이성적이 되는 게 지름길이지 싶습니다. 이제 봄으로 가고 있으니까 봄이 되면 더 이런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계절을 타니까. 이런 감정들을 슬기롭게 다스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는 기저에는 외로움이 이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정말 나눈다든가, 뭐 수다를 떤다든가. 근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다못해 상담자라도 찾아서 그 사람하고 이 속내를 조금 두런두런 나누다 보면은 환기가 되어서 상당히 지낼만 해져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은 누군가 미워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지 하고 이렇게 이 소급해서 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은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자그마한 것들이 그렇게 커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저를 정리합니다. 네, 장성숙 교수님과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